네, 40도에 육박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 수를 훌쩍 넘긴 지 오랜데요. 당분간 이런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이 시간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꼭 알아둬야 할 폭염 속 건강관리법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 간밤에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는 게 예의처럼 돼버려서 아무튼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온열 질환자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 즉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신고된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26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여름에 전체 온열 질환자 수인 1,574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번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 2,266명 중 사망자는 28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를 나이대별로 살펴보니까요. 50대 이상은 61%를 차지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에게서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은 만성질환을 주로 겪는 데다 노화로 인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폭염에 오래 노출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만성질환자한테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그 지병을 앓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 폭염은 만성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을 시킬 그 위험성을 크게 합니다. 네. 만성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그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그런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탈수의 위험도 커집니다. 네. 탈수가 됐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게 돼서 열사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폭염 때 만성 질환자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할 텐데 어떤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물, 그늘, 그리고 휴식입니다. 예. 네. 이제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와 노년층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꾸준히 마시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노화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마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때 주의할 게 커피나 탄산 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음료의 특정 성분이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게 그늘인데요. 예. 햇빛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햇빛의 강도가 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겨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식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더울 때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의료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열 질환 발생은 긴급 상황이라면서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은 가벼운 열 발진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선 증상은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어지럼증, 갈증이 대표적인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라는 겁니다. 예. 이때는 빨리 응급실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열사병도 비교적 좀 가벼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사병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빨리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119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우리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폭염 속에서 환자가 심하게 어지럼증이나 구토나 호흡곤란에 호소를 한다면 우선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서 옷을 풀어주고서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건데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물을 먹이게 되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환자의 의식이 있든지 또 없든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옷을 풀어주고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고 토하지 않는다면 서늘한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체온을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체온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좀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 폭염에 노출되면 당장은 괜찮더라도 2, 3일 후에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다는 한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온열 전문 생리학자인 순천향 의대 생리학 교실 이정범 교수의 말인데요.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폭염은 재난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폭염이 멈추더라도 2, 3일 안에 사망자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폭염 때 몸에 누적된 추결이라는 그 열을 방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바깥 기온이 체온보다 높을 때에 그 체내에 쌓인 방출되지 않은 추결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이 추결을 방출을 하려면 외출 후에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때 너무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샤워를 통해서 덥지 않더라도 샤워를 통해서 낮 동안 쌓인 체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샤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예, 저는 뭐 맨날 덥다고 네. 냉수욕을 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몸에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수 기자와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